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뉴스자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엔제입니다. 엔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신나는 금요일인데요. 맞아요. 사실은 또 금요일부터 대목인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금, 토, 일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주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또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도 기회지만 닫힌 문도 기회라는 장칼뱅의 ITN 라디오 캠페인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열린 문은 그냥 들어가면 되고 닫힌 문은 열고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얘기를 들으면 네네. 배고플 땐 밥 먹어라. 이런 말과 뭐 동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열린 문은 그냥 가고 닫힌 문은 열고 가고. 이게 무슨 명언이죠? 옛날에는 그게 또 지혜가 되는 말이었을 수도 있죠. 네, 닫힌 문은 그냥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골 안에 옆으로 들어갔으면 골인인데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 명언을 요즘 말로 바꾸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이런 말. 안 되면 되는 거래라. 네, 그런 말 MZ들 사이에서 이제 도는 말인데 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안 되면 되는 거래라. 네. 그러네요. 닫힌 문도 기회다. 닫히면 열고 가라. 닫혔으면은 딴 거 하면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군요. 역시 이 MZ와 또 MZ 세대. 제가 약간의 초 MZ 세대 아닙니까? 그래요? MZ에 들어가세요? MZ 들어갑니다. 저도. 놀라시는 놀라서 죄송합니다. MZ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MZ 방송이네요. 네, MZ 방송입니다. 하여튼 이 우울해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울한 사람을 데리고 멋진 경치나 즐거운 음악을 더 듣게 하는 거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우울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와주는 친구는 우울할 때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엽떡 사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엽떡 사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소문이 길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야기해봤고요. 네네. 이번에 국회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번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법안 폐기인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네. 지난 9일에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16일 만에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건데요.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네. 필요한데 이제 총 투표수가 299표였는데 이 중에 찬성이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였습니다. 네. 재의결 정족수가 200표인데 딱 6표가 부족했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요.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그래서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네, 새 지도부 출범 후에 첫 최고위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병 특검법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앞서서는 제3자 특검법에 그렇죠. 대한 입장을 냈었는데 이걸 발의할지 접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이 없었고요. 민주당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만 있었습니다. 네. 잘못된 법이 통과돼서 국민이 피해보는 걸 단호하게 막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시점을 선택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얄팍한 기대일 뿐이고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하나로 뭉쳐서 이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네요.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되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 자세한 표결 수를 보면 반대가 104표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 찬성표로 간 겁니까? 그렇다고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생각보다는 반대표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명. 그래서 본회의에 앞서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까지 정했기 때문에 네. 반대표가 108표 모두 나오는 것이 그렇죠. 합당한데 네. 결과적으로 104표였기 때문에 최소 3명 그리고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무효표가 네. 부자를 한자로 쓰잖아요. 네네네, 그걸 잘못 맞습니다. 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잘못 쓴 거냐 아니면 몰라서 잘못 쓴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4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안철수 의원이 계속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이 반대표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3명의 이탈표가 추가로 나오게 된 건데 네. 앞서서 앞선 표결에서는 이제 반대가 안철수 의원 1명뿐이었는데 이것보다 이번에 더 늘어났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재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래 계속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발의할 걸로 보이고 아마 오는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강력한 특검법 추진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 새로 발의하는 특검법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네. 또 상설특검 관련해서 국회 규칙을 수정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민주당의 법안 재추진에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 방송통신회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가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데 MBC를 놓고 사실은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상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계속 예고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 민주당도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자마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이후에는 토론을 종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안 4개를 하나씩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을 사용해서 종료시킨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법안 4개니까 최소 4박 5일이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4개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좀 내용을 들어보고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 종결권을 사실상 갖고 있잖아요. 그때 종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 들어보지도 않고 한다는 거는 좀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도 합리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이 또 국회 본회의 직전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 4법 상정 직전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도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총 4가지의 탄핵 사유를 적시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치를 파괴하는 무리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은 각 부서의 장인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사실은 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일단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탄핵으로 해서 업무를 중진시킨다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보는 특이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상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할 거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탄핵안이 발의되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제 표결 전에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또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거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 0인 체제, 뭐 2인 체제도 아니고 1인 네. 체제도 아니고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위원장은 지금 상임위원회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후임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0인 체제 문제는 바로 해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임명에 맞춰서 부위원장 후임자까지도 임명을 해서 다시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먹산이즘을 강조하고 있던 민주당. 과연 이게 먹산이즘인지는 좀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먹산이즘 필요한 게요. 지금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 휴가 가려고 돈 모아서 티몬이랑 위메프를 통해 가지고 그 비행기도 예약하고 호텔도 맞아요. 예약하고 했는데 지금 이걸 못 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네. 거래하는 거래처들도 미정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피해자들이 새벽까지도 잠들지 못하고 티몬, 위메프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일단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장에 찾아가서 환불을 받았는데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티몬과 미메프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더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들은 이 피해가 더 심각할 걸로 보입니다. 미정산을 받으면 자금난에 봉착해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면 또 폐업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중소 판매자들이 연쇄도산을 하게 되면 길게 봤을 때는 금융권에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메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행사에 돈을 안 주니까 여행사가 여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낸 피해자들은 진짜 환불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찾아가면 일부 환불, 못 그러니까요. 찾아가면 또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황당합니다. 모두가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밤새 기다렸는데 정부가 대응에 나서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이 어제 이 두 회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점검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이 1,600억에서 1,700억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비슷한 사태 과거에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2021년에도 머지 사태 네. 있었죠. 있었죠. 이걸 한번 겪고도 정부가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이 아니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하여튼 저 여행 기대하면서 계획하셨던 분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휴가도 가야 되는데 환불 받으러 가서 기다리고 참 이게 뭡니까?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올림픽 소식입니다. 지금 사실 파리올림픽이요. 축구가 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들 좀 관심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 핸드볼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축구가 못 갔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네. 실제로 여자 핸드볼이 한국이 이번 파리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종목 중에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 아, 그렇군요. 네, 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여자 핸드볼에 희망을 걸게 되는데 네. 유럽의 강호 독일을 상대로 또 짜릿한 막판 역전승을 거둬서 그래요. 8강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 오. 기대하게 됩니다. 예. 이 조별리그였는데 이겼고 또 28일에는 슬로베니아와 2차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네. 승리하면 8강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집니다. 아, 여자 핸드볼 예전에 그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생순 네, 우생수 우리들의 네. 예. 아무튼 맞나요? 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금토일 또 신나게 보내시고 또 장사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대한민국 아침에 응원합니다. 뉴스 파이팅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